2021 국제정세 중에서 이제 칠레 총선 11월 며칠이냐 11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요. 온두라스도 있었고 두 개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팬데믹 정세 속에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좌파 정부들의 이제 그 세력 관계, 국내적, 국제적 이제 세력 관계가 지금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포함해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이제 없는 수준인데, 또는 이제 보도가 되기는 하는데 전혀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좀 진짜 정보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보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칠레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칠레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6월달에 재헌회 선거 발표하면서 했듯이 피노체트가 73년 쿠데타부터 이제 91년까지 해서 물러났긴 했지만 91년 체제가 사실은 피노체트 없는 이제 피노체트주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권 정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회당, 과거에 이제 살바도르 아yen데 때에 이제 그 민중 단결 그 전선에 세력들이 이제 집권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기조 크게 바뀌지 않았고 부분적인 민주화, 그다음에 사회적 계획 관계에서의 이제 그 피노체트주의를 청산하려는 데는 대단히 미흡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세대 교체가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두라스 총선 역시 이제 그 리브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와 재건당입니다. 이 당에 이제 시아마라 카스트로가 이제 여성 후보죠. 국내에서는 자꾸 최초 여성 대통령 그러는데 이제 그 맞지만 꼭 그것만이 이제 핵심은 아니고 오히려 더 핵심적인 요소는 2008년 쿠데타 체제가 전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9년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걸 뒤집은 데 이어서 미국 제국주의와 이제 우익의 쿠데타를 민중의 힘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 사례를 다시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만 보자면 2002년 베네수엘라가 있었고, 2020년에 이제 볼리비아가 있었고, 2021년에 이제 온두라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로 이제 넘어갔는데 아직 뒤집지 못한 데 이제 파라과이 정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총선거는 원래 이제 5월에도 이제 재헌회하고 지방선거 동시에 치러졌었고요. 11월 이제 메가 총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선과 상원선거 동시에 이제 치러졌거든요. 그 위에 사진을 보면 제일 왼쪽이 이제 보리치고요. 밑에 이제 후보들하고 연결시켜서 보자면 일단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원래 이제 가브리엘 보리치 조동승이나 이쪽이 이제 1위를 할 걸로 예상됐는데 예상보다는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파라고 중도 우파가 아니라 우파라고 우파 또는 극우파라고 볼 수 있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가 사실 여기도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1위를 차지했죠. 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사진에서 보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보리치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카스트가 이제 결선에 진출을 해서 내일 선거를 합니다. 일요일 날. 19일 날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데 현재는 이제 보리치가 이길 것으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세바스티안 시첼과 야스나 프로보스테가 있는데 이제 위에서 보시면 두 번째 이 친구가 이제 시첼이고 이 여성이 이제 그 프로보스테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시첼은 현재 집권 있는 피네라 정부 크리스티안 피네라 정부의 이제 후계고 프로보스테는 이제 그
사회당에 이제 본인은 이제 기민당 소속인데 그 미첼레 바첼레트의 이제 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포스트 피노체 체제의 양축이 이제 대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나타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1, 2위가 새로운 세력이죠. 소수파 내지는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 본선 진출, 좌든 우든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집권당 세바스찬 시첼 후보는 이제 4위, 그다음에 야시나 프로보스테 후보 5위. 이건 좀 충격적인 결과죠. 기존 91년 체제의 주류 정당들이 몰락했다. 주류 정당 내지 주류 선거 연합들이 몰락한 선거라고 하는 거 확인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원 상원은 의석이 적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원을 보자면 하원에서는 이제 집권 중도 우파가 이제 1위를 차지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새 사회 협약, 그 중도 좌파 둘 다 이제 1, 3일 차지했긴 했지만 오른쪽에 증강을 보시면 거의 13% 이상이 빠진 거였고 그 사이로 이제 존엄을 승인하자고 하는 그 가브리엘 보리치 있는 이 그룹이 이제 2당으로 진격한 거죠. 과거 이제 소수파 정당에서 이제 올라왔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보자면 이제 안토니오 호세 카스트하고 우리 가브리엘 보리치가 결선 진출했고 총선에서는 중도우파 중도좌파 공동 몰락한 것이고 존엄 승인의 약진에서 이제 제2당으로 도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 그 존엄 승인의 이제 도약은 좌파 내지 중도좌파, 그러니까 존엄 승인은 좌파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신사회 협약은 중도 좌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좌파 중도 좌파 범좌파 내에서 그 주도 세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사회 협약의 이제 패배는 그 그리스 상황에서 그리스 사회당 파속 때문에 새로 생긴 정치 용어가 이제 파속키피케이션, 파속화된다 하면은 이제 중도 좌파의 주류 세력이 대중들에게 이제 대중들의 심판에서 몰락하는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 가리키는 용어인데 거의 그렇게 몰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당의 선거 연합이 이제 MPS인데 그 속에서 실제로 사회당 출신 하원 의원이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밀려났던 공산당은 지금 이제 그 존엄 승인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칠레 공산당의 이제 의원 수가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중도 좌파의 정치가 이제 얼마나 몰락했는지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다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역사적 의미를 보면 이제 어쨌든 칠레 좌파가 새로운 좌파가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이제 체제를 청산은 하지 못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주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다음에 이제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제 제도권 내에서 진입을 했다는 것이고요. 칠레 좌파의 세대 교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포스트 피노체트 시대 주력이었던 중도 좌파 연합 이름을 계속 바꿨습니다. 콘스타시온에서 누에보 마요리티, 그다음에 MPS라고 하는 누에보 pakto social 새로운 사회 협약 등으로 이제 이름 바꿔서 갈아탔던 이 이제 중도좌파 연합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가 이제 붕괴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사회당의 몰락, 살바도르 아엔데 역사적으로 살바도르 아엔데 정당인데 이제 붕괴한 것이고요. 이미 5월 이제 재헌의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소위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2008년 세대, 소위 이제 펭귄 학생운동, 교육개혁을 요구했던 학생운동 출신들의 이제 들이 이제 좌파의 주류 세력으로 전면에 부상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물론 이제 그 최종적인 것은 내일의 대선 결과에 의해서 그 의미가 조금 변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두라스 총선 이제 사진에 보이는 양반이 시오마라 카스트로 후보인데 바로 뒤에 있는 입 벌리고 있는 이 양반이 이제 남편인
마누엘 셀라야죠. 이번에 이제 여기도 이제 대선 의회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이고요. 2008년 쿠데타로 이제 핑크타이드 차베스주의의 이제 우호적인 정책 행보를 취한 이제 마누엘 셀라야가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의회에서 탄핵이 되고 공과 경찰이 이제 동원되면서 이제 강제로 출국시켜 버린 거고요. 이제 쿠데타 반대 투쟁의 성과로 이제 자유와 재건당이 리브레라고 하는 재건당이 2011년에 결성됩니다. 그래서 2013년 대선에 이제 시오마라 카스타가 처음으로 다시 남편을 대신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온두라스 헌법상 재선 불가입니다. 여기는 결선 투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대선에서는 실패했고, 2017년 대선에도 출마했는데 야당 후보 단일화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해서 연합 후보가 도전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 대선이 이제 사실상 이제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이번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득표를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한 518만 중에서 170만을 얻어서 약 과반을 넘긴, 거의 그전 선거에서 과반 넘긴 후보가 없었는데 과반을 넘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50.68%. 그다음에 이제 2위 후보와의 차이, 그러니까 한 15%로 아주 많이 났기 때문에 선거 직후에 이제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승리가 선언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이제 자료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집계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실제 확인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1위 후보 시오마라 카스트로하고 나스리 아스프라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전부 다 이제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승리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살펴보자면 2008년 쿠데타 이후에 13년 만에 민주정권을 갖다 탈환한 거죠. 탈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남편이 마누엘 셀라야가 원래는 이제 자유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 정당이 아니라 이제 자유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는데 좌선의 행보를 하면서 이제 탄핵을 당하고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革命의 길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두라스 역시 이제 중미의 중앙 아메리카 아주 작은 나라죠. 바로 옆에 뭐 니카라구아하고 엘사바 더불어서 이제 중미의 세 나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좌파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반쿠데타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리브레는 좌파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 승리를 통해서 소위 이제 국민자유당 중심의 역사적 양당 헤게모니 체제가 형성할 수 있게 됐다. 여기는 뭐 쓰지 않았지만 이제 총선에서도 일당이 됐습니다. 물론 118석 중에서 50석밖에 되지 않아서 안정적 과반 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가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승리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표를 보시면 올해 선거, 올해는 아니고 최근에 멕시코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모레나라고 하는 새로운 좌파 정당이죠. 이 승리를 거둔 게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페루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볼리비아가 있었고요. 지금 칠레도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이제 지난번에 승리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브라질 대선이 예정돼 있고, 룰라의 복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정책이 변화할까 그랬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쿠바하고 베네수엘라에는 제재 공성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 대선과 볼리비아와 이제 온두라스에서 이제 쿠데타 체제로부터 이제 좌파 정권이 복귀했고, 칠레 재헌의회와 총선을 통해서 이제 피노체트 체제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루에서도 이제 좌파 정권이 출범했고요. 물론 충분한 압도적인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우파와 이제 언론,
등의 이제 반동 때문에 이제 또 헤매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좌파 핑크타이드 좌파가 이제 우위를 점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2021년의 정치적 과정이다. 남미에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그 핑크타이드가 시작됐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일정한 질적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의 등장이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정치 경제의 이제 구조적 요인으로 정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들이 기본적으로 반신자유주의에 기초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이제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핑크타이드의 정책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해외의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좌파의 이제 발전, 정치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발제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제 핑크타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마칠게요. 중간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이제 야구는 제가 워낙 깔끔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 그 핑크타이드 예,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지금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에 이런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미국이 예전과 다르게 뭐 개입이나 방해나 공작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좀 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답변 주시죠. 예. 예, 그 바이든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 제일 강조했던 게 쿠바 문제 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아직 못 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 바이든 그러니까 이제 쿠바 문제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반쿠바 세력이 강하게 있고 공화당은 전체로 이제 반쿠바이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반쿠바 다수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바꿀 때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외교관계 정상화했던 오바마를 보게 되면 8년 내내 질퍽거리다가 8년 마지막에 기습적으로 이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걸 갖다 트럼프가 뒤집었고 바이든이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데 지금 2년 차가 돼가는데도 이제 그 낌새는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금 이제 공작 라인이 여러 축으로 있는데 그 OAS라고 해서 이제 범미주 기구라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그 사무총장하는 알마그로라는 이제 이 XX가 사실은 거의 이제 그 미국 정부 또는 거의 뭐 CIA의 앞잡이로서 이제 예를 들어 볼리비아를 공격한다든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니카라과 이 라인업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타이드는 소위 이제 아메리카에서 미 제국과 맞서서 지속적으로 이제 밀당 내지는 공격과 방어를 갖다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자기 뒷마당에서의 공작을 포기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지금 핑크타이드가 선거혁명을 통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의적으로 쉽게 이제 뒤집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볼리비아와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뒤집었어도 선거를 통해서 또는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제 대중투쟁과 그다음 그것에 기반한 선거 투쟁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역사가 이제 쿠데타로 점철됐다 그러면 쿠데타가 의미하는 바는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탄압과 피해 탄압과 이제 학살들이었는데 21세기에는 이제 적어도 냉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는 확인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공간에서 이제 핑크타이드가 어디까지 전쟁할 수 있는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정치적 실험으로 계속되고 있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뭐 코멘트 질문.
하십시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원인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 중남미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원인의 하여튼 이게 오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발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칠레하고 온두라스 두 개를 들었지만요. 이 지도를 제시한 지도를 보면은 이 좌파가 이겼다는 데가 지금 멕시코에서부터 칠레, 볼리비아 쭉 있어요. 이루. 그다음에 브라질도 있고요. 상당히 정치 자체가 좀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정리했지만 지금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해서 조정하거나 뒤집었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그 강조점을 좀 두고 강조점 두고 중남미의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색채의 변화, 미국의 영향을 어떻게 미국이 제어하려고 하는데 밀려나고 있는지,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을 좀 다음 기회에도 좀 더 종합적으로 제시해주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멘트니까 다음보다는 다음번에 핑크타이드 현 단계로 좀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20년의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위에 쪽에 진짜 큰 나라 베네수엘라 아직 그 마두로 정부가 이제 버티고 있죠. 미국의 공세 때문에 거의 뭐 경제가 걸레가 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가지 않고 대중 기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많이 흔들렸는데 올해 이제 사실은 좌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됐는데 별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소위 이제 깔끔하게 뭐 21세기가 뭐냐를 딱 보여줄 만한 그건 없지만 적어도 이제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서 기층 민중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주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경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아직 현재 이제 그 좌파적 헤게모니가 형성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과거처럼 그냥 총칼에 한 방에 밀리는 이런 거는 없을 만큼 이제 그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대륙들로 비교하자면 유럽이나 아시아 등과 비교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가장 그 선두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뭐 질문, 코멘트 주실 분 없으신가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팬데믹에서도 그렇지만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민중들이 계속해서 자국을 이탈을 해서 미국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것과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핑크타이드와의 그런 관련성 뭐 이런 거는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핑크타이드 나중에 뭐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음번 기회에 사실 핑크타이드 역설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소위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가 좀 잘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그 혜택을 수혜자들이 소위 이제 중산층, 중간 계급들 굉장히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못 사는 나라였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하여튼 정부가 좌든 우든 특히 룰라 정부 하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좌파 정부는 그 이제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중남미 경제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직접적인 크게 볼 때 큰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우파 정권에 잡으면서 경제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이제 난민들이 주로 내세우는 건 두 가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유, 그 나라에서의 이제 그
빈곤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계층 상승 효과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온두라스라든지 콜롬비아 같이 이제 그 우익의 테러, 폭력이 강한 나라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약간씩 관련이 있으면서 이제 맞물려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난민 행렬은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각국 국민 경제를 다 파탄 상태로 이루고 그다음에 그것에 가장 큰 피해자인 기층들이 이제 기층과 그다음에 상승 욕구를 가진 세력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아프리카는 유럽으로, 중남미는 미국으로 이 흐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경제 결과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또 혹시 추가로 코멘트 질문 계신가요? 예, 뭐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 계시면 다음 기회에 핑크타이드에 대한 발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러면은 원영 선생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